돈이다. 교수님,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제작사에다 돈을 좀 많이 안 줘서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편집은 깔끔하게 나와요. 아, 그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제작사가 어떤 대단히 그 위대한 제작사예요. 아, 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튼 6분짜리 동영상 예, 그게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죠. 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고 임팩트가 있었죠. 임팩트가 아주 있었거든요. 우리 제작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의 이 역사 중차대한 사건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영상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탄핵이 되면 그때는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그 국힘이 사라질 거니까. 국힘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배우에 죄가 있다네. 예. 참 예전에 그 팟캐스트 할 때는 정청래 의원님하고 많이 그렇죠. 같이 했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또 국회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근데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요. 아, 옛날에 까불까불하고 같이 놀던 시절을 다 잊은 것 같아. 근데 뉴스공장 나오시면 간혹 또 폭발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는 북한 가서 뭘 갖고 돈을 벌려고 준비하고 있을까? 우선은 그 관광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예. 그 7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예. 북한은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지금은 우리도 많이 좋아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특히 바닷가, 좋아하죠. 그 오션 뷰 예.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우리가 명사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오리지널 명사 심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심리입니다. 해안선이 4km에 걸쳐서 있죠. 바로 그 뒤에 원산공항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활주로를 새로 깔았는데 제가 구글 어스로 이렇게 대충 길이를 재보니까 3km가 넘는 활주로예요. 오. 3km가 넘는 활주로라는 거는 A380 기종 제일 큰 전복기까지 다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거든요. 공항. 이거 굉장히 국제공항으로도 손색이 없을 수 있는. 예.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으로 계산할 때 7천조 원 한국 돈으로 7천조. 7천조 원 미니멈. 예. 그다음에 맥시멈으로는 7경까지도 예. 보고 있는 무심한. 자, 7천조일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지금 연간 예산이 700조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배입니다. 그리고 7경이라고 할 경우는 연간 예산의 100배예요. 100배예요. 그 중에도 가장 그 우수하고 많이 있는 자원이 예.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 마그네사이트. 전 세계 매장량의 30%에서 50%가 있는 걸로 이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돈으로 치면은 3,500조에서 그 이상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7천조가 좀 다운사이징 돼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운사이드 이거는 한국광물공사. 아, 한국광물공사 북한 깎아내리기에 좀 물론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조사한 게 있고 한국에서 한 게 다 있는데 약간씩 오차는 있지만 거의 미니멈 7천조 미니멈 이상은 7천조. 될 거다 이렇게. 미국 통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미국도 비슷하게 나와. 미국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히토류 매장량입니다. 히토류 매장량. 네, 히토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 광물로 지금 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는데 김정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히토류든 전략 자산 광물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에는 반국가적 대죄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김정은 초기에 이제 국토 관리에 대한 태제를 발표했는데 아, 김정은 초기에 예,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산림, 뭐 수산, 뭐 강물, 뭐 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자원을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건 뭐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히토류는 기존에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5%를 석권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매장량도 중국이 가장 많게는 한 5천만 톤 가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히토류를 독립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내에도 있긴 있지만 전 세계 매장량 비율로 치면 10%가 안 되는 비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원을 개발하다 보면은 자연 자원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게서부터 히토류 독립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생산량을. 그리고 동맹 국가 중에 하나인 오커스 국가인 그 쿼드 국가이기도 한 호주에게도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럼 호주는 뭐 오케이 했습니다만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북한의 매장량이 대략 최소한 2천만 톤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0% 가까이 북한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 통계를 보더라도 미니멈 2천만 톤 이상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사이트하고 히토류가 북한에 많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의 모든 제재 결의안에는 히토류와 마그네사이트는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북한에서 북한이 해외로 팔 수가 없어요, 해외로. 예.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 해결하는 국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히토류 개발권에 대한 그 50%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고 이제 아마 서명이 됐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거든요. 히토류 동맹. 예, 나토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렇죠. 예. 아마 북한의 히토류라든가 이런 광물에 대한 관심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게 유엔 제재 품목이잖아요. 유엔 제재 품목. 근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유엔 제재를 아마 일부 해결해서라도 해소해서라도 이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일단 관광 자원, 네. 그다음에 히토류, 그 뭐 유엔과 관계가 있지만, 그리고 석유 개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석유 개발이나 이런 게 그 영국이나 뭐 북유럽 국가도 그 기술력이 있지만 미국 회사가 거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원유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욕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기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오바마 때 100년 쓸 그 오일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아마 베네수엘라 문제가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가 오펙 주요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다 중동 국가 처음 시작이 뭐 이라크,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원유량이 많은데 셰일가스가 나오면서부터는 베네수엘라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기존에는 원유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가지고 갔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원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관계를 좋게 가다가 지금은 다 이제 새로운 관계로 변하면서 베네수엘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처럼 미국이 원유 때문에 북한에 어떤 접근하는 그런 중요 그건 요인으로 아니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이유는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도 트럼프 시대에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할 것이다. 이제 저희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돈 되는 문제로 트럼프는 처음부터 접근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 취임하면서부터 이게 트럼프 언사에 보게 되면, 발언해 보면 그런 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취임식 사에서는 이제 북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끝나고 자기 오버럴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예. 북한 얘기를 길게 했죠. 북한은 많은 그 해안 자원을 가지고 있고 북한하고 관계는 좋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길게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광고를 듣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2007년도 제가 머리가 막 열심히 빠질 때 모습입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특히 윤석열 정권 탄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머리 많이 빠집니다. 저 때의 저 머리와 지금의 제 머리를 비교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나라모 검색해서 나라모 열심히 드시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모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그때부터 효과가 좀 나오고요. 뭐 일주일 먹었는데 안 난다 그러면 안 납니다. 일주일 먹어갖고. 예, 한 3개월 정도 그거 드시다 보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나라모가 최강이다. 그리고 40여 가지 식물 공유로 했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는 남성 건강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나라모 네이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언급한 걸 통해서 트럼프의 의지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트럼프가 당시 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선 기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 친하다. 그다음에 또 이게 미시간주에서 한 유세 작년 7월 20일 날 유세 보니까 너무 북이 핵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김정은을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하겠다. 핵 많이 갖지 말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이야. 내가 야구가 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무 농구만 좋아하지 마라. 농구를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양키즈 경기를 보러 가거나 시즌 첫 개막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호. 굉장한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저 지지자들한테 이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 LA 다저스가 시즌 개막전을 서울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서울에서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평양에서 개막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설마 그러진 이야.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도쿄에서 했을 때 김정은이가 방문한다 이런 뭐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저희는 평양을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 하는 순간 평양에서 야구 개막전 하는 거 의미를 해설할 방송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제재 중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방송 장비가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니 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야, 근데 평양에서 개막전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32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 요거를 이제 안민석 의원이 밀다가 지금 밀려갖고 호주한테 지금 밀리는 형국인데 남북한 올림픽 공동 개최만 해도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거거든요. 만약에 MLB 네. 개막전을 평양에서 한다. 네.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한다? 뭐 그렇. 아니 평양에서 하면 김정은이 와야겠죠. 동경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해도 와도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이든 도쿄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하든 김정은이가 방문하게 된다. 뭐 이거는 정부가 특히 한반도의 냉전이 예.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하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임기 4년 중에 2년 안에 중간선거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미 지난 11월 말에도 만났다는 걸 우리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 접촉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긴 하지만 또 다른 이런 대화의 어떤 어떤 기틀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속도 있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 예.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어허. 외무성하고 국방성 반응들인데 예. 지금 최근에 한미 훈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도 있고 유엔의 제재를 모니터링한 국가들이 자료를 보내면 분석하는 커미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와야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11개국이 참가하는 모니터링 팀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이제 제재에 대해서 다 가져갔고 자기들 뭐 얻을 것도 없다 이미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훼손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좀 문장이 안 맞죠.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 있긴 있는 거죠. 예.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를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그거 완화되면 좋죠. 북한이 이걸 원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근데 아직은 뭐 어떤 김정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국방성 쪽 또 외무성 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제스처를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했는데 예. 만약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김정은 정도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살짝 좀 이렇게 밀당하는 과정에서 살짝 좀 튕기는 딱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북한도 지금 5개년 계획이 올해 끝나는데 이 성과를 달성해야 내년에 축제처럼 당대회를 9차 당대회를 열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당을 하지만 아마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그런 제재들이 일부 풀리게 되거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과거의 행정명령,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예. 즉 북한하고 거래만 해도 그 기업은 제재하겠다. 미국하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이런 것들 뭔가 해지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그건 야구장 입장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우리 지도자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 문제가 급진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남북 문제요? 미북 문제. 미북 문제. 예, 그 미북 문제가 급진전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남한은 뒷짐지고 그 대한민국 패싱 상황으로 가게 되면 예.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제2의 먹거리, 네. 미래 먹거리가 되고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걸 그냥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말씀인데요. 전 또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우리가 꼭 끼어들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이 좋아지면 평화로워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급하게 끼어들 거기 급하게 숟가락 빨리 올려놓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중요하고 패싱을 걱정하는 건 좀 너무 괜한 걱정 아닐까? 초조해하지 마라 지금.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예. 다만 미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예. 미국은 그 북한말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물론 재미동포들이 있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도움을 안 받고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미동포들 모시고 오는데도 멀리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멀리서 모시고 오셔야 되는데 한국의 대북 전문 관련 그 기관, 회사, 예. 그 지자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면 그 이후에 불고기 백반 차릴 때 그럴 때 잘 차릴 때 우리가 들어가는데 큰 상 차려가지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진위관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줄을 서라. 저는 아니겠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예. 그 사이에서 보조자 역할, 좀 더 큰 역할 이런 거 하기에는 한국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 먹거리를 놓고 좀 나누자. 니들은 관광 자원에 관심이 있으니 관광해라. 그리고 그런 관광 자원 할 때마다 인력풀이 항상 중요하다. 관광이나 이런 그 인력풀이면은 언어가 통하는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술도 세계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히토리 개발 관심 있지 않냐? 히토리 개발할 때 우리나라 광물 개발팀이 들어가게 되면 니네가 굳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이유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오래전입니다만 그 노무현 정부 때죠. 예. 2007년 그 가을에 3번이나 우리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다 끝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3차 보고서까지 지금 통일부에 있어요. 아주 경제성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이미 우리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든 한국을 빼고 굳이 뭐 처음부터 새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과 히토리는 너희들의 관심사이고 석유는 우리들의 관심사이니 석유는 우리가 먹겠다.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봉주 TV 북한 가서 돈 벌자. 북한이 돈이다. 이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무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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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라무 탈모엔 나라무 내 머리 나라무